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더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147번에서 158번까지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접촉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4명,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는 사례 1명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154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 19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5분 사이 성가롤로 병원 8비병동 중앙휴게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에서는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광주 566번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오던 중 목이 칼칼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 사례로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23일 0시 기준 광양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명으로 지역 발생 54명, 해외 유입 5명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여수 20번, 21번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20번 확진자는 순천 14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여수 21번 확진자는 여수 2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여수 21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5분부터 4시 사이 여수 여객 34번을 통해 중앙시장 여객선 터미널에 하차했으며 오후 4시 50분부터 5시 40분 사이 여수 여객 80번을 이용해 성산공원에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대가 같은 시민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2일 고흥에서는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흥 2번 확진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 42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구는 자가격리 중 확진 사례로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지난 9월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달여 만에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 발생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흥군이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등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순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오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순천에 사는 공무원의 경우 고흥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17곳에 400여 명, 주야간 보호 장기 요양기관 15곳에 500여 명입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11월 둘째 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23일까지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순천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순천시 임채영 부시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시 부시장 임채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감내하고 계시는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제 407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건이 양성이고
나머지 404건은 음성입니다. 또 165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58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1,553명입니다. 순천 155번 확진자는 서면 거주자로 140번 확진자의 지인이며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156번, 157번 확진자는 해령면 거주자로 15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통보된 158번 확진자는 연양동 거주자로 140번 확진자의 지인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접촉자는 없습니다. 필요한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재난안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시민께서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많은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차단을 하지 못하면 확산을 막아내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우리 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주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기업 등에서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올 한 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해온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적극 협력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가족, 지인 모임,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단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전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단계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정부는 24일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를 격상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이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가족이나 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우나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집단 감염 빈발 시설에 대한 수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나주의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년 전남교육 4대 역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수업혁신,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운영과 조직문화와 행정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5대 교육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시대 교육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이번 4대 역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진하는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입주기업 대표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특화 산업단지는 448억 원을 투자해 무안공항 인근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항공연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부품과 물류, 기내식 서비스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도는 54%, 비용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공특화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국내에서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유출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어촌계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는 판매망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직거래 쇼핑몰 바이시를 개발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장터에는 김이나 전복, 바지락, 굴 등 전라남도가 선정한 우수 어촌계 18곳에서 생산된 대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죠. 화요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4도, 한낮에는 15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일부 내륙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해상은 흐리겠고 남해는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코막힘 증상 보이는 분들 많은데요. 코를 풀어도 답답함이 나아지지 않으면 축농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축농증은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 걸렸다 하더라도 만성이 되지 않도록 즉각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간 우리가 지켜온 노력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2단계가 되면 일부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시간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연말을 맞아 모임 늘어날까 걱정인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1일부터 우리가 지켜온 노력, 이제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